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응원이 됩니다. 30년 전 김순자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평범한 안악이었다. 남편 박종철과 아들 민수, 이렇게 셋이 23평 아파트에서 살았다. 행복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아침마다 민수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갈 때 순자는 창문을 열어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게 그녀의 일과였다. 반찬 가게 문을 열기 전 시장 바닥을 쓸고 김치를 담그고 국을 끓이고 손님이 오면 밝게 웃으며 맞이했다. 사장님,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요. 날씨도 좋잖아요. 거짓말이었다. 사실 그날 아침 종철이 술 먹고 들어와 소리를 질렀다. 사업이 안 된다고, 돈이 없다고. 순자는 참았다. 종철도 힘들다는 걸 알았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그게 그녀의 주문이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되뇌면 정말 괜찮아지는 것 같았다. 민수가 대학에 입학했다. 순자는 기뻤다. 반찬 가게 수익이 시원치 않았지만 등록금은 어떻게든 마련했다. 종철이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 순자는 몰랐다. 그 돈이 사채였다는 것을. 여보,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종철은 그렇게 말했고 순자는 믿었다. 하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자가 이자를 낳았다. 종철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술을 더 마셨다. 어느 겨울날 종철이 쓰러졌다. 뇌출혈이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다. 3일 후 그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순자는 울지 않았다. 민수가 있었으니까. 대학생 아들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종철이 남긴 건 빚뿐이었다. 3천만 원. 순자에게는 하늘 같은 돈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채권자들이 찾아왔다. 독촉장이 날아왔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들을 서랍 깊숙이 숨겼다. 민수는 알면 안 됐다. 학교를 그만둘 테니까. 엄마, 제가 아르바이트 할게요. 아니야. 공부나 해. 엄마가 벌면 돼. 반찬 가게 수익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었다. 순자는 새벽 청소 일을 시작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빌딩 청소를 하고 8시에 반찬 가게 문을 열었다. 밤 10시에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면 11시였다. 엄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체력이 좋거든. 거짓말이었다. 허리가 아팠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하지만 참았다. 민수가 졸업할 때까지만. 그것만 버티면 됐다. 민수는 졸업했다. 취직도 했다. 순자는 안도했다. 이제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수에게도 삶이 있었다. 결혼을 했고 아이가 생겼다. 생활비가 빠듯했다. 순자는 말하지 않았다. 빚 이야기를 그냥 혼자 갚아나갔다. 매달 50만 원씩 청소일로 번 돈, 반찬 가게에서 모은 돈, 전부 빚을 갚는 데 썼다. 15년이 흘렀다. 빚은 거의 다 갚아갔다. 하지만 순자의 몸은 망가져 있었다. 2년 전 가을, 기침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환절기 감기려니 했다. 기침약을 사 먹고 물을 많이 마셨다. 하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다. 밤마다 기침 때문에 잠을 설쳤다. 엄마, 병원 가보세요. 아니야, 곧 나을 거야. 감기약 먹고 있어. 민수는 바빴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았고 아이들 학원비도 부담됐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겨우 생활비를 꾸려가고 있었다.
순자는 알고 있었다. 며느리가 파트타임 일을 시작한 것도 내가 또 짐이 되면 안 돼. 기침은 계속됐다. 3개월이 지나도 낫지 않았다. 체중이 줄기 시작했다. 입맛이 없었다. 밥을 먹어도 체하는 것 같았다. 엄마, 많이 마르신 것 같은데? 다이어트 중이야. 요즘 건강 프로그램 보면 다 살 빼래. 거짓말을 또 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병원 가면 돈이 들었다. 검사비, 치료비. 순자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기침이 심해졌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다. 순자는 그제야 겁이 났다. 혼자 동네 병원에 갔다. 폐 사진을 찍어봐야겠어요. 엑스레이를 찍었다. 의사 선생님 표정이 굳었다. 큰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견서 드릴게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소견서를 받았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다. 폐의 음영, 기침, 피 섞인 가래. 검색 결과는 하나같이 폐암을 가리켰다. 설마. 대학병원에 갔다. 검사를 받았다. CT, 조직검사. 비용은 30만 원이 넘었다. 순자는 카드로 결제했다. 할부로. 2주 후 결과가 나왔다. 폐암입니다. 3기에 가깝습니다.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치료는 얼마나 걸리나요?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수술도 고려해야 하고요. 비용은 얼마 정도?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건강보험 적용해도 1년에 1,000만 원 정도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1,000만 원. 순자에게는 불가능한 돈이었다. 일단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어머님,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순자는 병원을 나왔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통장에는 200만 원이 있었다. 빚은 아직 500만 원이 남아 있었다. 민수는 대출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다. 내가 치료받으면 민수네는 어떻게 살아? 순자는 결정했다. 치료를 미루기로. 빚부터 다 갚고 돈을 좀 더 모으고 그 다음에 치료받기로.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하지만 암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순자는 병원을 계속 다녔다. 하지만 치료는 받지 않았다. 검사만 받았다. 상태 확인만 했다. 다음 치료 예약은 언제 잡으시겠어요? 다음 달로요. 이번이 4번째 미루시는 건데요. 환자분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알아요. 그냥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접수 직원은 한숨을 쉬었다. 순자 같은 환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미루는 사람들. 그들은 대부분 더 악화된 상태로 다시 왔다. 순자는 병원비 영수증을 모두 모았다. 서랍 깊숙한 곳에 봉투에 담아 숨겼다. 민수가 알면 안 됐다. 엄마, 요즘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없어, 괜찮아. 하지만 순자는 점점 말라갔다. 밥맛이 없었다. 먹어도 체했다. 기침은 더 심해졌다. 밤마다 기침 때문에 잠을 설쳤다. 민수는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지 않으려 했다. 바빴으니까. 회사 일, 가족 일. 순자의 변화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 엄마, 저 야근해요. 저녁 먼저 드세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순자는 혼자 밥상을 차렸다. 국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먹다가 기침이 나와 토했다. 화장실에 가서 입을 헹구고 다시 밥상에 앉았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살이 빠졌다. 옷이 헐렁해졌다. 얼굴이 푸석푸석해졌다.
엄마 많이 마르신 것 같은데 병원 가보세요. 아니야,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래. 거짓말이었다. 순자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환자분, 지난주 예약 안 오셨는데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 주에는 꼭 오셔야 합니다. 상태가 많이 악화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가지 않았다. 그 대신 은행에 갔다. 마지막 빚을 갚기 위해 500만 원 입금하시는 거죠? 네. 통장 잔액 12만 4천 원. 빚은 다 갚았다. 20년 걸렸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민수에게 패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몸은 한계였다. 민수는 몰랐다. 정확히는 몰랐던 게 아니라 못 본 척했다. 엄마가 마른 것도 기침하는 것도 밥을 잘 안 먹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물어보면 뭔가 해결해야 할 것 같았으니까. 그럴 여유가 없었다. 여보, 아이들 학원비 이번 달에 못 낼 것 같아. 아내 정희가 말했다. 왜? 월급 들어왔잖아. 카드값 빠지고 대출 이자 빠지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월급은 350만 원. 대출 이자만 80만 원. 생활비, 아이들 학원비, 교통비. 계산해보면 항상 마이너스였다. 내가 좀 더 벌어야 하는데 당신 탓하는 거 아니야. 그냥 힘드네. 민수도 알고 있었다. 엄마가 가끔 용돈을 주시려는 것도 하지만 받지 않았다. 엄마도 여유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엄마, 청소일 아직 하시나?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어보지 못했다. 물어보면 그만두시라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엄마 수입이 끊긴다. 엄마 다음 주에 병원 한번 가보세요. 검진 좀 받으시고. 아니야, 괜찮아. 돈 아까워. 병원비는 제가 드릴게요. 민수야, 너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 거 엄마가 다 알아. 괜찮아. 그렇게 대화는 끝났다. 민수는 안도했다. 병원비를 안 써도 되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다. 엄마 얼굴이 자꾸 생각났다. 야윈 모습, 기침하는 모습. 주말에 한번 가봐야겠다. 하지만 주말에도 회사 일이 생겼다. 프로젝트가 밀렸다. 야근을 해야 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못 갈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갈게요. 그래, 바쁘면 오지 마. 엄마 혼자 잘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는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곧 잊었다. 바빴으니까. 3개월이 그렇게 흘렀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다. 순자는 집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요즘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빨래를 하는 것도 힘들었다. 빨래를 널다가 갑자기 어지러웠다. 잠깐만 앉아있자. 소파에 앉았다. 하지만 어지러움은 심해졌다. 숨이 가빴다. 가슴이 답답했다. 이러다 말겠지. 하지만 말지 않았다. 순자는 바닥에 쓰러졌다. 의식이 흐려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이웃집 김 여사가 찾아왔다. 반찬을 나눠주러 온 것이었다. 순자 씨, 계세요? 문이 열려 있었다. 김 여사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순자를 발견했다. 순자 씨, 119에 전화했다. 구급차가 왔다. 순자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김 여사는 순자의 핸드폰에서 민수의 번호를 찾아 전화했다. 여보세요. 혹시 김순자 씨 아드님이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네. 어느 병원이요? 삼성병원이요. 빨리 오세요.
민수는 회사를 뛰쳐나갔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몇 번이나 떨어뜨렸다. 엄마,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응급실에 도착했다. 엄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엄마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엄마, 엄마. 순자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민수야. 괜찮아요, 엄마. 의사 선생님 오신대요. 하지만 민수 자신도 괜찮지 않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의사 면담실. 민수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다. 의사는 CT 필름을 라이트박스에 걸었다. 폐 부분에 큰 음영이 보였다. 이 병은 오래됐습니다. 왜 지금까지 아무 치료를 받지 않으셨죠? 민수는 귀를 의심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환자분, 폐암 3기입니다. 그것도 최소 2년은 된 것 같습니다. 2년이요? 그럼 엄마가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세요? 의사는 차트를 넘겼다. 2년 전에 우리 병원에서 진단받으셨습니다. 항암 치료 권유했는데 계속 미루셨어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그럼 왜 치료를 안 받으신 거죠?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경제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치료비 때문에. 치료비요? 네. 접수 기록 보니까 예약을 여러 번 미루셨더라고요. 비용 문제로.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났다. 제가 몰랐습니다. 보호자분도 몰랐다고요? 네. 엄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지금이라도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2년 동안 방치한 상태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항암 치료를 해도 1년 정도.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1년. 1년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항암 치료를 견뎌낼 수 있을지. 민수는 더 이상 말을 듣지 못했다. 귀가 먹먹했다. 면담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2년. 엄마 혼자 2년 동안. 다음 날 민수는 엄마 집에 갔다. 입원에 필요한 옷과 물건들을 챙기기 위해서였다. 엄마 방에 들어갔다. 오랜만에 들어가는 방이었다. 방은 깨끗했다. 엄마는 항상 정리정돈을 잘하셨다. 옷장을 열었다. 속옷과 잠옷을 챙겼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두꺼운 봉투가 있었다. 고무줄로 묶여 있었다. 민수는 호기심에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영수증들이 가득했다. 병원 영수증, 약국 영수증, 검사비 영수증. 민수는 하나하나 펼쳐봤다. 2022년 3월 15일 마이너스 대학병원 진료비 2만 3천 원. 2022년 4월 20일 마이너스 CT 검사비 28만 원. 2022년 5월 10일 마이너스 조직 검사 32만 원. 날짜는 계속됐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모든 영수증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다. 연체, 부분 납부, 치료 보류. 민수는 손이 떨렸다. 영수증이 바닥에 쏟아졌다. 엄마가 이걸 혼자. 그리고 서랍 옆에 또 다른 봉투가 있었다. 빨간 봉투. 독촉장이라는 글씨가 보였다. 민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대출 독촉장, 연체 통지서가 가득했다. 채무자 이름에는 아버지 이름 그리고 엄마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다. 채무액 3천만 원. 연대보증인 김순자. 민수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가 혼자 빚을 갚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때문에 치료비를 낼 수 없었다는 것을. 영수증을 다시 봤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달 50만 원씩 빚을 갚은 기록이 있었다. 50만 원 30개월 1,500만 원. 그리고 2024년 10월 마지막 입금 기록. 잔액 0원. 엄마는 빚을 다 갚았다. 하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치료를 포기했다.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민수는 병원으로 돌아왔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고 있었다. 엄마. 순자는 고개를 돌렸다. 왔니? 네. 민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말을 꺼내야 하는데 목이 메었다. 엄마. 집에서 옷 챙겨왔어요. 고마워.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민수는 물어보고 싶었다. 왜 말 안 했냐고. 왜 혼자 그러고 있었냐고.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다. 물어보면 엄마가 울 것 같았다. 민수야. 네, 엄마. 나 곧 퇴원할 수 있지? 엄마. 치료 좀 받으셔야 해요. 치료? 그런 거 안 해도 돼.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해야죠.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돈 아까워. 그 돈으로 애들 학원비 내. 엄마. 민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학원비가 중요해요. 엄마 생명이 중요해요. 민수야, 소리 지르지 마. 다른 환자들 놀라. 순자는 오히려 민수를 진정시켰다. 엄마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렇게 가는 거야. 엄마. 민수는 울컥했다. 엄마, 제발. 치료받으세요. 돈은 어떻게 할 건데? 제가 마련할게요. 대출이라도 받아서. 너 지금도 대출 있잖아. 민수는 움찔했다. 엄마가 알고 있었다. 엄마가 어떻게 해? 엄마가 바보야? 다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순자는 민수 손을 잡았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더 이상 돈 쓰지 마. 엄마. 엄마는 이제 충분히 살았어. 너희들만 잘 살면 돼.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울음을 삼켰다. 밤이 깊었다. 병실은 조용했다. 옆 침대 환자는 잠들어 있었다. 민수는 의자에 앉아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도 자는 척하고 있었지만 잠들지 않은 것 같았다. 엄마. 응. 아버지 빚. 엄마가 혼자 갚으셨죠? 순자는 눈을 떴다. 너 어떻게 알았니? 집에서 영수증 봤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엄마가 갚았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면 뭐해. 너도 힘든데. 그래도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수야. 네, 엄마. 엄마는 너희한테 미안해. 왜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 집 한 채도 못 물려주고 돈도 못 모아주고. 엄마. 그래서 최소한 빚은 남기고 싶지 않았어. 너희가 물려받을까봐. 민수는 눈물이 났다. 엄마, 우린 그런 거 바란 적 없어요. 알아. 그래도 엄마 마음이 그래. 순자는 천장을 바라봤다. 너희가 힘든 거 다 알고 있었어. 민수 너 대출 받아서 애들 학원비 내는 거, 정희가 파트타임 하는 거, 다 알았어. 엄마. 그래서 내가 더는 짐이 되기 싫었어. 그 말에 민수는 무너졌다. 엄마. 우린 짐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민수는 침대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엄마는 우리 전부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순자도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민수는 복도로 나왔다. 심호흡을 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지난 2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엄마가 기침하던 모습, 야윈 얼굴,
밥을 잘 안 먹던 모습, 괜찮아라고 말하던 모습, 모든 신호가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외면했다. 보고도 못 본 척했다. 왜 그랬을까? 민수는 자책했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바빴다는 핑계, 돈이 없다는 핑계로 엄마를 방치했다는 것을. 핸드폰을 꺼냈다. 아내에게 전화했다. 여보, 응, 어머님은 좀 어때? 안 좋아. 많이 안 좋아. 그래, 치료는 받으실 수 있어? 받아야지. 근데, 왜? 돈이 많이 들 것 같아.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다. 얼마나? 최소 1,000만 원. 침묵이 흘렀다. 대출 받아야겠다. 더 받을 수 있어? 우리 지금도 한도 다 찼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해야지. 엄마잖아. 정희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래, 알았어. 어떻게든 해보자. 전화를 끊고 민수는 벽에 기댔다. 돈, 돈. 결국 돈 문제였다. 엄마도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했고 민수도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이게 우리 인생인가?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다. 순자는 항암제를 맞았다. 처음에는 괜찮았다. 하지만 곧 부작용이 나타났다. 구토, 탈모, 무기력. 순자는 화장실에서 토했다. 민수가 등을 쓸어줬다. 괜찮아요,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민수야. 네, 엄마. 이거 계속해야 해? 해야죠. 나으려면.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차라리 그냥 편하게 가고 싶어.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민수는 눈물을 참았다. 한 달이 지났다. 순자는 머리카락이 다 빠졌다. 거울을 보고 한참을 울었다. 내가 이 꼴이 되다니. 민수는 가발을 사왔다. 엄마, 이거 쓰세요. 이쁘잖아요. 필요 없어. 어차피 병원에만 있는데. 그래도요. 순자는 가발을 받아들었다. 손으로 만져봤다. 고마워, 민수야. 2달째 순자는 체중이 더 줄었다. 40kg밖에 안 됐다. 피골이 상접했다. 환자분, 식사를 더 하셔야 해요. 간호사가 말했다. 입맛이 없어서.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드세요. 민수는 매일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왔다. 미역국, 김치찌개, 된장국. 하지만 순자는 몇 숟가락 먹다가 토했다. 미안해, 민수야. 사온 거 못 먹어서. 괜찮아요, 엄마. 천천히 드세요. 3달째 CT를 찍었다. 의사가 민수를 불렀다.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종양이 더 커졌어요. 항암제가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수는 주저앉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항암제로 바꿔볼 수 있지만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약하셔서 견뎌내실 수 있을지. 그래도 해야죠. 보호자분 생각은 그렇지만 환자분 의사도 중요합니다. 한번 여쭤보세요. 민수는 병실로 돌아갔다.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항암제 바꿔서 다시 해보래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민수야, 그만하자. 왜요? 엄마 이제 지쳤어. 그리고 순자는 민수를 바라봤다. 너도 지쳤잖아. 민수는 부인할 수 없었다. 순자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다.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는 하지 않기로 했다. 민수는 매일 병원에 왔다. 회사는 휴직했다. 엄마와 보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까. 민수야. 네, 엄마. 엄마 인생 후회 없어. 그래요? 응. 너 낳아서 키워서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 민수는 눈물이 났다. 엄마, 제가 더 잘해드릴걸.
너 충분히 잘했어. 엄마가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거야. 아니에요. 제가 무심했어요. 엄마가 아픈 것도 모르고. 순자는 민수 손을 잡았다. 그건 엄마가 숨겼으니까. 너 탓 아니야. 하지만 민수야, 엄마 말 들어. 네, 엄마. 엄마 간 다음에 너 행복하게 살아. 엄마, 애들 잘 키우고 정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그게 엄마 소원이야. 네, 그럴게요. 그리고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처럼 살지 마. 네, 엄마는 너무 참고 살았어. 하고 싶은 말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렇게 살지 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도움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해. 알았지? 네, 엄마. 약속해. 약속할게요. 순자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래, 이제 마음 편해. 며칠 후 순자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 민수는 침대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 엄마, 저예요. 민수, 대답은 없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덕분에 저 여기까지 왔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고마웠어요, 엄마. 정말 고마웠어요. 그날 밤 순자는 조용히 숨을 거뒀다. 68년의 삶이었다. 장례식이 끝났다. 사람들이 떠났다. 민수는 빈집에 홀로 남았다. 엄마 방에 들어갔다. 아직도 엄마 냄새가 났다. 서랍을 열었다. 그 봉투가 여전히 있었다. 영수증들, 독촉장들.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봉투가 있었다. 민수 앞으로 쓴 편지였다. 손 떨리며 펼쳤다. 민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떠났겠구나. 엄마가 미안해. 아프다는 말 못해서 너한테 짐이 될까봐 무서웠어. 하지만 엄마는 후회 없어. 너를 낳고 키우고 내가 잘 사는 걸 보고 떠나니까. 민수야, 엄마가 못다 한 말이 있어. 너 잘하고 있어. 너무 자책하지 마. 엄마는 내가 최선을 다한 거 알아. 그리고 엄마는 행복했어. 정말이야. 사랑한다, 민수야. 엄마가.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엄마가 좋아하던 따뜻한 햇살이었다. 민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엄마 사진을 들어 올렸다. 엄마, 제가 잘 살게요. 약속한 대로. 그리고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1년 후, 민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엄마 사진에 대고 말했다. 엄마, 애들 잘 크고 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사진 찍었어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엄마 약속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작게 덧붙였다. 사랑해요, 엄마. 엄마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희생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너무 커서 때로는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건 어떨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